안녕하세요. 버럭여자입니다. 버럭. 네, 제 이름은 밀동이고요. 자, 오늘은요. 1급수를 지향하는 INTJ라는 제목으로 한번 동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INTJ가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INTJ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니겠죠. 근래에 제가 재미로 INTJ가 선호하는 사자성어가 뭘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물론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목자흑이었어요. 제가 뭐 한자성어나 뭐 사자성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더 나은 표현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아는 유일한 표현이라서 뭐 제 말이 이제 100% 맞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친구는 곧 저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고 뭐 예쁘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근데 이제 저 나름의 기준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긋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가까이 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1 급수를 자꾸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고 싶어서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네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차라리 '고기가 놀지 않는 물이 되는 쪽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더니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경멸이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이제 친구든 연인이든 여든 굉장히 가까운 뭐 INTJ들은 가까운 사람 아니면 뭐 남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어떤 관계든지 간에 상대방을 더 이상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경멸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저는 이제 손절이라는 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손절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참 정말 친구도 몇 안 되는데 손절은 너무 쉽게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이제 저의 삶은 정말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살아서는 제가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봐야 했고,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디 '내 이곳은 절대 죽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오게 됐고, 병으로 인해서 제가 하던 모든 일을 거기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뭐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다시 살아야 하는 거니깐요. 여하튼 제가 1년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마땅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학창 시절에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한 명이, 이제 그룹으로 한 4-5 명이 친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자기 조카 언니의 아들이 영어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해 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마침 쉬 들고 있는데 일도 없고 그래서 고맙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항상 참 성품도 착하고 늘 베풀려고 하고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고 그런 모습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물론 성인이 돼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1 년에 몇 번은 만났으니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과외 경험도 뭐 없지만, 별로 없지만 또 돈에 박지가 못하잖아요, INTJ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하튼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그냥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여하튼 뭐, 근데 제가 봐도 솔직히 이건 많은 것 같은 돈은 절대 아닌데 그냥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운동 삼아 다닌다. 또 친구가 고마우니까 제가 뭐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나름 굉장히 풍족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열도 엄청나 가지고 초등학교 3 학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가. 근데 아이를 정말 쉬는 시간이 없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엄청나게. 뭐 방과 후부터 딱 수업 끝나면 제 친구가 픽업을 해 와요. 픽업을 딱 차로 해서 걔가 땅을 밟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10 시까지 과외를 돌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 시부터는 또 엄마가 와서 뭘 배웠는지 점검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다른 이전의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워낙 과외를 많이 하니까 제가 가면 쪼금 일찍 가 있으면 그 전 과외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이렇게 또 제가 갈 때쯤 되면 또 누가 와 있고 뭐 이러면서 우연히 어떻게 뭐 피아노, 첼로, 태권도, 수영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다, 첼로다 그러면 제 수업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몇 배를 많이 받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이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나
또 그런 분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전공 수준이었지. 그러니까 제가 좀 솔직히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학은 뭐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의 제가 스펙을 이제 들었을 때 절대 제가 너무 적게 받아야 될 건 아닌데 제 스펙이 빠지지 않는데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그냥 고맙게 다니자.'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하튼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워낙 좋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크게 그 돈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진 않았거든요. '이건 뭐 건강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소일거리 한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이후로 3 년인가를 수업을 했어요. 3 년인가 4년 정도를. 근데 여하튼 수업료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어요. 한 푼도 안 올랐고 더 웃긴 거는 사실 수업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과거에 몰랐던 그 친구의 탐욕스러운 모습, 그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의 그 조카가 어느 날 이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행동을 해 가지고 걱정이 돼서 이제 친구에게 말했거든요. 아이가 이제 신문에 어린아이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 눈을 막 빨간 색연필로 막 짓이겨서 막 바르면서 "죽어, 죽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너무 겁도 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어줍지 않게 그때 좀 제 상황이 제가 심리적으로 안 좋다 보니 심리학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어머머 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친구한테 말했는데 결국은 저한테 돌아온 말은 무엇이냐? "멀쩡하고 똑똑한 남의 아이를 정신병자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치가 떨리고 그 엄마의 그런 행위가 너무 제 아이가 아픈데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치가 떨려서 제가 이제 그것도 그만둔 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고 또 하나의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의 그 조카가 이제 뭐 똑똑한 건지 아니면 너무 착해서 시킨 대로 다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릴 적부터 엄청나게 선행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그 동네에서 막 며칠 동안 사람들이 막 텐트 갖다 놓고 줄 서서 막 이렇게 입학 그거 하는 사립학교에 이렇게 들여다보냈는데 거기서도 나름 잘했어요. 그리고 뭐 과외는 맨날 하니깐요. 시험 본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특별히 뭘 얘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얘는 공부니까 앞서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다음 날 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인지 제 친구인지 하여튼 전화가 왔어요. 좀 애를 봐 달라고. 근데 제 수업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 가지고 제가 뭐 웬만하면 가죠. 근데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까지 온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근데 전 정말 황당한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프냐 "그러면 내가 데려갈게." 이래요. "그럼 우리가 갈게." 그러니까 제 말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애가 혹시 걸리면 어떡해요. 내일 시험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 안 하는 거예요. 또 걔는 혼자 해도 95점 맞아요. 아무리 못해도 95 점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왜 5 점을 더 못 맞았어요, 항상 아이한테. 그래서 또 그 학교가 이제 워낙 유명한 사립학교다 보니깐요. 뭐 기말고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분량이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원서로 된 영어 원서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한 권이에요. 근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전 1 시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뭘 해줄 수가 있을까요, 걔한테. 저는 어디가 시험 분량 뭐가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걔하고 학교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여하튼 친구하고 언니가 막 부득부득 애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으로. 제가 이제 그때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원룸은 저 친구도 처음 오는 거고 언니는 뭐 당연히 처음이죠. 손에는 뭐 파리바게뜨 롤케이크 하나 달랑 사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팠잖아요. 근데 뭘 더 그걸 그렇다고 뭐 더 해준 것도 아니에요. 수업료를 더 준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그런 거를 더 원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 년지기 10년 이상 된 친구 집에 아픈데 억지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죽이라도 사 갖고 오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말 전혀 없고 그 친구 언니가 사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제 친구도 똑같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여하튼 애만 탁 남겨 놓고 "우리는 어디 가서 쇼핑 좀 하고 올게." 그러면서 랄랄랄라 갔어요. 제가 솔직히 뭐 그 기분에 애를 뭐 봐줄 기분도 아니고 몸 상태도 아니지만 솔직히 봐줄 것도 없으니까 1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미 '그 친구와는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굳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웃긴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과외를 하러 갔는데 친구 조카가 제 얼굴을 보고 "선생님, 선생님 공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가 막 "엄마가요.
너 선생님 사는 거 봤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럼 그렇게 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도 그나마 제 친구가 그 집에서 가장 인간답고 좀 사람 됐고 그 집 언니는 솔직히 옛날부터 되게 엄청 이기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좀 반마 스타일이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왜 저같이 공부를 못한 사람한테 아이의 과일을 맡길까요? 그 아이는 정말 되게 똑똑한 아이인 것 같은데 여하튼 아이는 제가 이제 가난한 집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되게 아팠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그대로 엄마가 한 말을 한 건데 참 엄마로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나간 일을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많이 베풀고 했던 게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봤을 때 항상 베풀고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좋은 면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커 가면서도 계속 그랬는데 그게 진심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 과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딸만 셋인데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세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언니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좀 뭐랄까 남한테 보이는 모습, 집에서 보이는 모습 굉장히 다르고 아주 많이 페르소나가 아주 달라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남한테 막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집 엄마를 좀 싫어했던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가운데 딸인데 되게 좀 사랑을 좀 덜 받는 게 제가 봐도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언니는 큰언니라고 막내딸은 또 막내라고 되게 그 막 이렇게 편애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제가 막 잘 알지도 못하는 언니나 여동생을 되게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 어머니도 막 특별히 나쁜 분 아닌데 저희한테는 나쁜 분이 절대 아니신데 굉장히 좀 싫어하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커서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막 되게 제 친구도 자기 막내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땐 되게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도 자기 막내는 또 되게 애기같이 보였나 봐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어머니가 막내에 대해서 막 그냥 호들갑 떠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히 이제 막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이 세상에 그런 아이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훌륭한. 그래서 뭐 정말 우리나라 최고 재벌 정도의 사위는 삼아야 될 것 같이 항상 이렇게 큰 꿈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친구도 막 되게 흥분하면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이렇게 뭐 지원서 같은 거 넣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신 그 아버님 체크하는 난이 있나 봐요. 거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기 체크를 하면서 그 동생의 등급이 그냥 확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분해하면서 저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솔직히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따님이 왜 스스로 배우작감을 못 구하고 그런 거 서류를 넣나 싶기도 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제 그런 정보회사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건 제 선입견이지만 결혼같이 일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남한테 맡긴다는 것부터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뭐 그런데 구체적인 표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너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너 자체는 별거 아닌데 네가 만약에 넌다면 넌 등급이 높을 거야. 하지만 내 동생은 외모, 학식, 교양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등급이 너무 낮아. 나 너무 화가 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왜 내가 들어가나라는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가정사 같은 걸 잘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친구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제가 그 부분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했는데 이제 저는 또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상처가 될까 봐 학교 얘기도 또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물어봐도 아유 재미없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항상 그랬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친구를 배려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뭐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갑자기 저는 좀 벙쪘죠. 여하튼 그래서 그래도 이게 상처가 되나 보다 싶어서 그러게 아유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이러면서 그냥 맞장구 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 원룸 사건과 이런 일련의 몇 가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몇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절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상물을 먹었잖아요. 열등의식이라는 건 누구나 있죠. 저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다른데, 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돈을 주고 저는 그 친구한테 돈을 받는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은근히 뭐 큰돈은 아니지만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돈을 주고 너를 고용하는 그런 우월감을 그런 사람이야.'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 집 식구들이 굉장히 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날 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 너 뭐 주변에 엄마들이 너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 근데 나 너 그 엄마들하고 나 너를 이렇게 같이 나누기가 싫어서 쉐어링하는 게 싫어서 나 말 안 했어. 너하고 너에 대해서 뭐 말 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과외라는 거는 이제 입소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외에 비해서 제가 정말 택도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세에서도 제가 받은 돈은 정말 되게 택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니까 그렇게 해 줬는데 그 친구는 정말 무슨 생각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저한테 그 정도의 돈을 주면서 그럼 제가 오는 김에 다른 집 몇 집을 더 하면 제가 쪼금 더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제가 막 왕복 3 시간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참 '어떤 친군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어요. 여하튼 그 친구가 저하고 이제 손절했다고 자기 인생이 끝나거나 하지 않았겠지만 한동안 막 제가 이제 핸드폰도 안 받고 하니까 뭐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저는 이제 다 끊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연락이 끊어진 상태인데 저는 그 친구나 혹은 그 집과의 인연을 끊은 게 마치 제가 이제 헨젤과 그레텔에서 그 뭐 마녀 집을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뭐 그 정도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티제들은 좀 약간 학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 물 그래도 1급수를 지향하는 성격이니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